자, 이번에는 바로 또래교사 수업 모형입니다. 자, 자기주도형 수업 모형이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배워나가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 또래교사 수업 모형은 3, 4, 5 모여서 설명하고 배우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 좀 더 방점을 둔 모형입니다. 선생님들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 직소 수업 모형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래교사 수업 모형은요,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D, T, C, G입니다. 자, D는요, 배분을 뜻하는 distribution의 첫 글자입니다. T는요, teaching의 머리 글자, 즉 가르친다라는 의미이고요. 다음 C는 confor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G는 그룹 필기의 노트 테이킹의 머리 글자입니다. 즉 그룹 노트 테이킹의 첫 글자죠.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교사 수업 모형의 첫 번째 단계 바로 배분, distribution, 학습 내용에 대한 배분입니다. 교사는요, 4명이 한 모둠이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4등분으로 나누고요. 학습량을 4등분한 것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자, 1번 학생은 A, 2번 학생은 B, 3번 학생은 C, 4번 학생은 D를 각각 공부하는 겁니다. 각각 공부하는 내용은 달라도 이 오늘 배우는 학습 내용 전체적인 주제에는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학습량은 내용의 단위로 자르는 것이 좋고요. 각각의 학습량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배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각자 배분받은 학습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될 만큼 충분히 익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각 모둠에 A 그룹끼리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 그룹이 되겠죠. 이제 모 그룹, 원래의 그룹에서 벗어나서 A 그룹의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익혀야 할 내용에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가르쳐주고 스스로 다시 설명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거죠. 나머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개 그룹이니까 교실 앞쪽에 오른쪽 한 팀, 이쪽 한 팀, 이쪽 한 팀, 이쪽 한 팀. 즉 각각 모여서 교실 한켠에서 읽고 설명하고 묻고 답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배분이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티칭이죠. 바로 가르치기 단계입니다. 배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모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이죠. 즉 학생들은 본래 모둠으로 돌아가서 먼저 1번, 2번이 짝이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이 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을 서로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소위 또래교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기 활동이 끝나면 이어서 짝을 바꾸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1번, 3번, 2번, 4번이 짝이 되어서 처음에 자신이 익혔던 학습 내용 더하기 1번 학생은 조금 전에 2번 학생에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번 학생은 조금 전에 4번 학생에게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던 친구에게 배웠던 내용까지 더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 학생은
본인이 원래 공부했던 내용 더하기 2번에게 들었던 내용을 누구에게? 3번 학생에게. 3번 학생은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 더하기 조금 전에 4번 학생에게 들었던 내용까지 누구에게? 1번 학생에게. 서로 가르쳐주는 또래교사 활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기 활동이 되겠죠. 이 두 번째 단계, 이 가르치기 활동까지 끝나게 되면 모두원 전체가 선생님이 계획했던 오늘의 학습량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이 한번 바뀌고 난 후에는 전부 다 배운 내용이죠. 그죠? 뭐 한 번 더 짝을 바꿔가지고 복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짝이 바뀌었습니다. 2단계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모든 내용을 배웠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바꿔서 서로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답하고 질문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모듬의 친구들, 앞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다시 모여갖고, 왜? 자기 모듬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들은 것들이 또 다르잖아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짝 활동으로 확인하는 복습 단계를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그건 선택하시면 되죠. 어쨌든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바로 확인하는 컨펌의 3단계로 이어집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복충 심화할 것을 안내하면서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확인 단계는 크게 3단계, 즉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묻고 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전형적인 교사 중심 학습이죠. 하지만 전통적인 수업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전에 스스로 탐구하고 가르치는 단계를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수업에 신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내용들을 계속 선생님이 언급하고 가르쳐 주니까 더 즐겁고 신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에서 복습하고 온 학생이 수업 내용이 재미있듯이 지금 내가 다 배운 내용, 들었던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해 주니까 재미나서 신이 나서 수업에 임한다라는 거죠. 둘째, 각 교과목에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뭐 사회과 같은 경우는 도표, 과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또 과학과에 뭐 실험에 관련된 도구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실험 도구들 같은 경우는 실물 화상기나 그냥 학생들이 보여주면서, 도표는 또 교과서에서 실물 화상기 보여주면서 이 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교과서에 실은 이유가 목적은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선생님이 다양한 의미 해석을 위한 발문과 또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발문들을 던지는 거죠. 또는 중요 학습 용어를 칠판에 하나씩 제시하면서, 자, 누가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발문하고 교사가 학생 발언에 심화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셋째, 역사와 과학 교과목인 경우에는 빈칸이 있는 퀴즈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또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이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펌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때때마다, 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죠.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배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죠.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배운 내용을 가르쳐줬습니다. 3단계, 이때 선생님이 개입하죠. 컨펌,
확인하는 겁니다. 잘 설명하고 듣고 배웠는지 컴포 확인하는 단계. 다음 네 번째, 1년의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는 필기를 하는데, 자, 또래 교사지 않습니까? 서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인 필기가 아니라 뭐다? 그룹 필기, 그룹 노트 테이킹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필기와 달리 서로 묻고 답하고 가르쳐 주는 단계에서 확장을 해서 이를 정리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모든 별로 4절치 크기의 스케치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직으로 마인드맵 또는 싱킹맵 등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지식의 구조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룹 필기를 할 때는 세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쓰기보다는 이미지로 나타낸 다음에 주요 키워드들을 작성하고 흐름을 나타낸다거나 또는 구조를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실 한켠에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노트 필기를 하고 난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모든 별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한 모둠씩 나와서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또래 교사 수업 모형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죠. 말하고 언급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언어로 오늘 배울 내용을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배웠지만 그룹에서 노트 테이킹 한 것이 어떻습니까? 다 같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 다른 거죠. 각자 다르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쉬는 시간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배움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갤러리 학습을 통해서 서로의 필기 작품을 감상하고 붙임딱지로 피드백을 붙이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 방과 후 이후의 시간에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이러한 피드백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서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은 한 폭의 노트죠. 우리가 공부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실은 거대한 학습장이 되는 거고요. 배우고 익히고 설명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과정이 교실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